안녕하세요, TV 개늑씨입니다. TV 개늑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말씀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지금 응봉산에 나와 있는데요, 이 응봉산에서 바라본 한강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의 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왕들도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왕들은 이 경치 좋은 곳에 와서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바로 매사냥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경치에 매가 한 마리 날고 있습니다. 이 매가 땅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 먹이를 잡기 위해서 손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채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습, 장관일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진짜 한번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요, 아무튼 조선시대 왕들은 이걸 즐겼고 그 중에 특히 정종이 즐겼다고 합니다. 제가 정종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정종이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자 태종 이방원의 형인 조선 두 번째 왕입니다. 정종은 상왕으로서 여기서 매사냥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상왕이라 하면 살아생전에 왕위를 양위를 하고 물러난 왕을 뜻합니다. 조선에는 상왕이 5명이 있습니다. 태조, 정종, 그 다음에 태종, 그 다음에 단종, 그 다음에 고종,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정종은 태종 이방원의 추천으로 왕위에 올랐으며 한 3년 정도 왕위에 있다가 그 후로는 조용히 산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정종을 따라서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 제가 썸네일에 써놓은 동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교라 함은 사대문인 흥인문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서 있는 이 응봉산, 그 다음에 천으로는 정릉천, 조금 더 넓게 보면 중랑천까지를 해서 동교라고 했고, 왕들이 여기서 매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여기 뚝성, 그 다음에 잠실의 삼전동, 그 다음에 광나루까지 요 부근에서 매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정종실록에 실려있는 정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은 타고난 기질이 온화하고 공손하며 공경하며 용맹과 지략이 남들보다 뛰어났다. 고려의 벼슬하여 관직을 거듭해서 장상에 이르렀고 항상 태조를 따라 출정하여 공을 세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 2년 6월 6일 기사에 외적이 문하현과 영영현의 두 현에 친구하니 영왕군과 동지중추원사 장사길과 강의준추원사 곽춘보를 보내 이를 치게 하였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이를 미루어 볼 때 무예는 뛰어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이 되고 태종 1년 6월 7일 여러 왕자를 군으로 봉하게 됩니다. 이방만은 영왕군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방원은 정왕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영왕군을 의흥친군이 절제사로 삼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장, 이방원, 동왕군 또한 이 의흥친군이 절제사로 임명한다는 내용입니다. 태조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고 각각 그 부인의 왕자들 중에 1명씩을 이 의흥친군이 절제사에 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흥친군이 절제사가 민감한 게 뭐냐면은, 이 부대는 이성계가 데리고 있던 병력을 부대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성계의 친위 부대죠. 이성계가 호의를 이 부대에게만 시켰다고 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대는 당시 팔이라는 군 체계가 있었는데 그 부대와는 다른 독립된 부대라고 하고요, 따라서 병권 또한 따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의 지휘관을 당시 공신과 왕자들이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즉 초창기에는 2개의 독립적인 군부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 개혁 이야기가 항상 나오게 되었고 태조 7년 3월 20일 남은이 절제사를 격파할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조 7년
8월 26일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정종 이방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아버지 병안을 위해서 소격전에서 제사를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방원이 이방관을 세자로 추천하니까 이방관은 맨 처음에 거절을 하였는데, 이방원이 적장자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여 수락을 하였고, 태조 7년 9월 5일에 태조로부터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왕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을 때 큰 사건이 두 가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개경으로 환도한 것과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종 1년 2월 26일 기사에 서은간에서 상언을 하기를, 뭇가마니가 모여 울고 들까치가 와서 깃들고 제의가 여러 번 보여 싸우니 마땅히 수성하여 변을 없애야 하고 또 피방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건의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논의를 하여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종 2년 1월 28일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정종은 어떻게든 동생 이방관을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이 난은 이내 밀고에 의해서 사전에 발각이 되었는데, 이방원이 정종에게 와서 지금 난이 발생했습니다, 이방관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종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휘하의 장군이 와서 아뢰기를, 정한군이 나를 죽이려고 하여 내가 부득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주상은 놀라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종이 대노를 하여서, 네가 난원에 혹하여 공기를 해치고자 깨하니 미치고 폐악하기가 심하다. 내가 군사를 버리고 단기로 대궐로 들어오면 내 장차 보존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무시하였고, 태조 이성계 또한 이 말을 듣고, 정한과 네가 애비가 다르냐 애미가 다르냐, 저 소같은 위인이 어찌 이에 이를 얻는가 하면서 대노를 하였다고 하지만, 이방관은 이마저 무시하고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패배를 하였고, 후에 물어보았습니다. 너 왜 나를 일으켰느냐 물어보니, 이방관이 하는 말이 지난해 동지에 박포가 와서 말하기를, 정한공이 공을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니 반드시 변이 날 것입니다. 공은 마땅히 선수를 쳐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공연히 타인의 손에 죽을 수 없다 하여 이에 먼저 군사를 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정종은 동생 이방관을 원하는 토산에 안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종 2년 2월 13일에 안산군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이때 동생에게 뭐라고 하느냐, 토산은 동북면에 왕래하는 땅이고 또 내가 전에 영속을 하였던 군사들이 사는 곳이니 네가 만일 오래 머물면 뒤에 말이 나올 것이다. 안산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네가 받은 땅은 그 고을에 옮겨주고 또 시급 50호를 줄 것이니 내가 편의한 대로 땅을 맡기고 사람을 부려서 천년을 마치도록 하라. 만일 정월 초하루가 당하거든 단기로 서울로 돌아와 서로 생각하여 정을 펴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왕이 아닌 형으로서 마지막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위로 있다가 정종 2년 11월 11일에 양위교서를 발표를 하고 13일에 수창궁에서 태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종은 상왕이 됩니다. 자, 상왕으로 물러났고 태종은 본인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음에도 상왕으로서 형으로서 대우는 계속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예로 태종 2년 2월 11일에 상왕의 충고에 따라 가래색을 파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태종이 새 장가를 들려고 하는데 상왕이 야 나도 없어도 안 들었어, 그리고 너 자식도 많잖아, 특히 아들 많잖아, 뭐하러 들려고 그래 라고 말렸다고 하여서 이제 새 장가 들 것을 접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태종 11년 유은 12월 10일 상왕을 맞아 술자리를 베풀고 격구하며 즐기다 라는 기사 내용에 임금이 상왕을 받들고 내전에 술자리를 베풀었다, 격구하고 흑진이 즐기었는데
종친이 참여하였다. 상황의 어가가 돌아가니 임금이 도나무 난 돌다리까지 전송하고 끌어앉아 양친이 다 돌아가셨으니 이제 효도하고 봉양할 때가 상위 말고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모든 힘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형으로서 가족으로서 형 대우는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종실록 총서 내용 그 뒷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위에 있는 지 3년이고 한가하게 지내면서 봉양받은 것이 20년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황으로서 20년 동안 지났다는 얘기인데 그 2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꿈꾸는 그런 삶, 꿈만 꾸지만 실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놀고 먹었습니다. 자, 태종실록의 상황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매일 격구했다, 연애했다, 매사냥했다 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뭐 조금 더 이제 공식적인 기록을 찾으면 뭐 건원능에 제사를 지냈다 요 정도까지입니다. 오죽심하면 태종실록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태종 12년 4월 12일 기사에 태종이 금년 봄에 상황을 받들고 놀이하고 잔치한 것이 잦았으니 바깥 의논이 일까 두렵다. 내가 가서 여쭈어 정지하게 하라 라면서 말릴 정도였습니다. 자, 어찌 보면 아버지 태조 이성계를 놓아 조선 건국에 힘을 쓴 공,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데 동의한 공, 뭐 이런 공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의 위치를 알고 본인의 능력을 알고 본인의 처세술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저희들이 종종을 생각할 때 태종 이방원이 세운 허수아비 왕 그냥 그 정도로 인식을 하는데 종종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삶이면은 본인은 만족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TV 개늑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0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